아이가 원하는 학과와 부모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학과가 다를 때, 이건 정말 많은 가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는 미디어 학과에 가고 싶다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안정적일까요? 공대가 그래도 취업이 잘 된다는데 아이는 너무 싫어해요.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로 마음이 복잡하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짚어드리자면요. 이 갈등을 절대로 승부로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아이의 미래를 좀 더 탄탄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셔야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현실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안정적인 학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이 명문대, 공대도 취업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생각하시는 그 안정적인 학과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명문대, 공대만 가면 취업 걱정 없다라는 공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학과의 간판보다는 그 아이가 그 분야에서 그 4년 동안 어떤 역량을 길렀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다들 아시겠지만 생짜 신입보다는 중고 신입을 뽑는 이유도 실제로 바로 써먹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오히려 진짜 안정은 아이의 능력과 흥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안정성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특수 분야 학과에 가시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죠. 이런 곳들은 졸업과 동시에 높은 연봉과 정년이 보장되는 학과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안정만 추구하기보다는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의 흥미는 입시 성공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아이는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동력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아이의 흥미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의 지적 인내심이 성적을 결정을 해요. 국어 비문학 지문처럼 길고 어려운 글을 끝까지 읽어내는 능력을 지적 인내심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은 억지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이게 필요하다, 이게 재밌다 라고 느껴질 때야 비로소 길러지는 거죠. 아이가 특정 학과에 강한 흥미를 보인다면 이건 학습을 괴로운 노동이 아닌 스스로 원해서 하는 활동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억지로 다른 길을 가게 하면 오히려 아이의 학습 동기를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학습 성과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님은 지지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요. 아이의 정서 상태와 부모와의 관계는 학습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이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고등학교 입시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 부모님의 조급함을 아이에게 드러내거나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시면 아이가 안전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에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게 먼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냐? 그런 현실적인 좀 고민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메인 학과와 서브 학과 전략을 좀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아이의 꿈을 메인으로 잡고요. 부모님이 원하는 그 안정적인 분야를 서브로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미디어 분야를 원한다면 단순히 미디어만 파지 말고요. 미디어 윤리, 미디어 정책, 미디어 기술 등의 연관 분야로 탐구 영역을 좀 넓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생기부도 풍성해지고 나중에 지원할 수 있는 학과의 폭도 좀 넓어지는 겁니다. 특히나 AI나 ICT 같은 첨단 기술들은 거의 모든 학과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를 잘 활용하면 선택의 폭을 한 4배 정도는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8주 정도의 플랜을 잡고 검증을 한번 실현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논쟁을 계속하면 이 감정의 승리는 사실 최종 승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좀 판단을 해보는 거고요. 두 전공을 동시에 깨라도 좀 시도를 해보는 거죠. 아이가 원하는 분야와 부모님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분야, 이 각각에 대해서 8주 정도 실제로 공부해보고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뭐 관련된 책을 읽고 간단한 프로젝트를 해본다거나 실제 현장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본다거나 작은 실험이나 분석을 해보는 또 제가 책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555의 법칙을 이 두 가지 A-B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의 적성, 몰입도, 결과물들의 질 등을 객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공통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아이와 나의 공통된 평가 기준이요. 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를테면 첫 번째 학업 적합도, 이 관련 과목의 성적이 어떤지, 두 번째 몰입도, 주중에 자발적인 학습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세 번째 증거의 포트폴리오, 실제 결과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네 번째 현장성, 실제 현장 사람들과 얼마나 접촉을 하고 있는지, 다섯 번째 출구의 방향성, 해당 분야의 진로 선택지가 얼마나 다양한지, 이 다섯 가지 기준으로 계속 분기마다 수치로 관리를 하시면 아이와 내가 정해놓은 공통적인 기준에 의해서 감정적인 논쟁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의 주제를 두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활동을 반반 나누지 마시고 하나의 주제를 아이가 원하는 전공 관점과 부모님이 원하는 전공 관점에서 각각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교통 문제라는 주제를 만약에 정했어요. 그럼 미디어학 관점에서 본다면 교통정보 전달 방식의 문제점을 좀 분석을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공학 관점에서 보자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그 기술에 대한 분석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하나의 활동으로 두 전공의 탐구 역량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생계부에 좋고 아이도 두 분야를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족 합의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감정적인 소모가 클수록 명문화된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적, 몰입도,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부모님의 안정장치, 예를 들면 내신 몇 등급 이상을 유지한다는 이런 최소 조건, 그리고 한 가지 실험, 이런 검증을 통해서 종이에 적고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어디든가 붙여놓는다면 이런 것들로 서로 왈가왈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학생이 만약에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옵션을 넓혀두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두 전공 모두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 과목을 정할 때 아이가 원하는 전공과 부모님이 원하는 전공 모두에 도움이 되는 그 중간 과목을 일단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보는 거고요. 특히나 자연 계열이라면 물리 과목을 꼭 이수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아이가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만 선택을 하고 물리를 피하면 나중에 갈 수 있는 공학 계열 학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괴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 두 전공 모두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내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생기부에는 융합적인 사고를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공으로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A/B 테스트 중이니까 옵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특에 기록될 내용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게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이 어떤 과목에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같은 문제를 전공의 A 방법과 전공의 B 방법으로 각각 분석을 했고, 결과의 차이를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한계를 인식해서 후속 검증 계획을 제시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 활동으로 두 전공의 탐구 역량을 동시에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현실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냐? 첫 번째는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논쟁이나 설득보다는 적절한 질문으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네가 관심 있는 전공이 맞다고 생각하는 데이터 한 두 개만 얘기해줘봐. 라거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안정적인 전공의 출구가 얼마나 다양한지 직접 숫자로 한번 같이 세보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객관적인 진단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무료 테스트든 유료 테스트든 컨설팅이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내 아이의 기질과 성향이 어느 학과에 맞닿아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좀 분석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관계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돼요. 이 대학 보내고 나서 얼굴 안 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전공을 선택해도 아이가 의욕을 잃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건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이에게 어떤 직업이든 너가 정말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이 관계 유지를 우선순위에 두시는 거를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자, 결국 이 문제는 아이와 부모의 대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지를 찾는 공동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관점을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아이의 흥미와 부모님의 현실적 고민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서 최선의 답을 자꾸 찾아가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고 어떤 길을 가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거기에서 취업까지의 그 시간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겁니다.